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썬커블 강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 강에서는 스크린과 라벨, 버튼을 사용해보고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변수라는 개념을 배우고 인포 컴포넌트들을 간단하게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개념인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수학에서의 변수는 변하는 숫자이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해요. 쉽게 값을 지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간결하게 짤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박스라는 이름의 변수에 원숭이라는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배열도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1, 2, 3 같은 숫자 여러 개나 사과, 바나나, 딸기 같은 문자의 배열도 하나의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변수의 이름은 어떠한 값을 저장하고 있는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변수명을 잘 짓는 게 정말 중요해요. 썬커블에는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블럭에 보시면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어요. 앱이랑 스토어드랑 클라우드가 있는데 앱 변수는 앱 자체에 저장된 변수라서 나가면 세팅값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스토어드 변수는 기기에 저장되는 변수라서 앱을 나갔다 들어와도 값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클라우드 변수는 파이어베이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변수로 이 변수도 앱을 나갔다 들어와도 값이 사라지지 않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 강 영상에서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를 변수를 이용해서 변경을 해볼게요. 저는 어차피 똑같은 앱이기 때문에 테스트2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하고요. 친구 리스트 빼고는 다 스크린을 다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변수를 사용하면 스크린 3개를 만들지 않고도 똑같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스크린을 하나 일단 만들어주고 이름을 인물 정보라고 해줄게요. 인물 정보라고 해주고 이름이 뜰 라벨이 필요하겠죠? 라벨을 이름이랑 생일이랑 취미랑 좋아하는 음식. 네, 5개가 아니라 4개죠. 하나 삭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들어줄게요. 이름이 뜰 부분 조금 길게 만들어줄게요. 이 정도 길이로. 이거는 삭제를 하고 복제를 하는 게 빠를 것 같네요. 복제를 2개를 해주시고요. 텍스트를 모두 지워줄게요. 텍스트를 모두 지워주시고 컴포넌트들의 이름을 정해줄 거거든요. 첫 번째 컴포넌트는 이름이니까 그냥 이름으로 할게요. 그리고 인물 정보 첫 번째는 생일이죠. 두 번째는 취미. 세 번째는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네, 이렇게 다 만들어줬고 친구 리스트에 가서 블록으로 가볼게요. 그럼 이제 스크린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 인물 정보로 바꿔줄게요. 인물 정보로 바꿔주고 저희 배웠던 왜 안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인물 정보를 해주시고요. 변수를 만들어줄 거예요. 앱 변수를 4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 진분홍색 블록은요.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를 받을 수 있는 블록이거든요. 여기 이름을 네임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취미는 생일이 먼저죠. 벌스.
취미는 합의. 좋아하는 음식은 이런 식으로 빈값으로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홍길동 버튼을 누르면 값이 다 홍길동의 인물 정보로 세팅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베리어블 들어가셔서 set name을 어떤 걸로 하겠느냐. 홍길동 버튼 눌렀으니까 홍길동으로 해야 되겠죠. 홍길동으로 하시고 나머지도 아이고 사라졌네요. 다시 만들어 줄게요. 홍길동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홍길동의 생일 아무렇게나 적어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친구로 하셔도 되고요. 합의 취미는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죠. 이거를 얘네를 없애고 똑같이 그냥 복사를 해줄게요. 김철수 버튼 눌렀을 때, 김영희 버튼 눌렀을 때. 이름이 다 바꿔야 되겠죠. 김철수. 취미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바꿔줘야지 바꾼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수의 값을 다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인물 정보에 들어와서 인물 정보 오픈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스타일트로 안 하고 오픈으로 하는 이유는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인물에 맞는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스타일트를 쓰게 되면 맨 처음 켜질 때 한 번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값이 계속 변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픈을 써야 돼요. 오픈될 때 값이 여기 다 비어있죠. 지금 인물 정보에 값이 다 비어있으니까 이 값을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이름 칸에는 이름의 텍스트는 어떤 걸로 해줘야 되죠? 변수에서 설정을 해줬죠. 이름의 텍스트는 name으로. 그리고 취미는 합의로. 생일이 먼저죠. 생일은 벌스로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 친구 리스트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변수의 값을 다 지정을 해줬죠. 변수의 값을 다 지정을 해줬으니까 이 값들이 인물 정보로 넘어왔을 때 열릴 때 텍스트의 라벨에 알아서 그 값들이 들어가도록 세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홍길동을 눌렀을 때 홍길동의 정보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김철수를 누르면 김철수의 정보가 뜨는 걸 볼 수 있고 김영희를 누르면 김영희의 정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풋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인풋 컴포넌트들은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는 텍스트 인풋부터 설명을 해볼 텐데요. 스크린을 하나 그냥 만들어줘서 여기서 설명을 해볼게요. 텍스트 인풋 가져와서 살짝 키워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힌트라는 게 있어요. 힌트는 어떤 값을 입력해야 될지 알려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텍스트 인풋이라고 하면 영문자, 숫자, 특수, 기호 포함 6자에서 15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죠? 힌트는 이럴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키보드 타입은 얘를 눌렀을 때 어떤 키패드가 나오도록 할 것인지 숫자만 나오는 키패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메일을 입력하는 키패드면 골뱅이랑 .com까지 다 같이 나오는
그런 걸로 할 건지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Secure Text Entry는 비밀번호 같은 거 남에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보이지 않도록 가려줄 것인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디터블은 이 텍스트 컴포넌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쓸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설정해 주는 거고요. 멀티라인은 이 크기를 넘어갔을 때 두 줄로 보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 줄로 보일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멀티라인 true를 하면 이 크기를 벗어나면 두 번째 줄로 글씨가 넘어가요. 반대로 false를 하면 쭉 한 줄로 보여지겠죠. 오토포커스는 이 스크린이 오픈될 때 자동으로 얘한테 포커스가 돼서 얘 먼저 입력할 수 있도록, 얘 먼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맥스 랭스는 최대 글자 수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셀렉션 컬러는 텍스트 입력하는 곳에 깜빡거리는 거 있죠. 그거의 색깔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보더나 레이아웃은 라벨 버튼이랑 비슷해서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다음으로 날짜 입력이랑 시간 입력을 한번 봐볼게요. 이것도 보더나 레이아웃 이런 건 다 비슷하고요. 얘네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연도를 보여줄 건지, 어떤 식으로 날짜를 보여줄 건지,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여줄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프로젝트로만 설명을 했는데 하나하나씩 기능 눌러보시면서 핸드폰에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숙지하시면 훨씬 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변수라는 개념을 배우고 다양한 인풋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변수라는 개념이 수학에서의 의미와는 조금 달라서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이해하면 앱을 더 빠르고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인풋 컴포넌트들을 이용해 값을 받고 변수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인풋 컴포넌트 사용법도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